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진하는 이겸입니다. 저는 애월읍 나붐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새해도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절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 라포라는 곳입니다. 네, 스페이스 라포는 상담소입니다. 사진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 상담소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시 또는 강연 또 야외 공간이 있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가 10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은 동네가 나붐입니다. 중산간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 학교가 있는 마을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마을을 선택했고요. 주변에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나북 초등학교가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학급도 한 학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이는 그때 입학 전이었고 마을 공동체에서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00%가 기준이라면 저는 130% 만족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 환경인데요. 많은 분들이 교육의 목적으로 도시로 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초등학교까지는 좋은데 중학교부터 문제니까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에서 아이에게 학업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제가 판단했으면 안 왔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이가 도시에서 생활을 했으면 아마 학교 끝나고 학원을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다 학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는 나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이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비율이. 그래서 저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유대를 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유대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나북이라는 동네는 중산간 지역입니다. 제가 그 살 곳을 정할 때 중산간 지역을 여러 차례 순회를 하면서 초등학교 주변을 거의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화였어요. 초등학교가 없으면 마을이 공동화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붐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장 8년을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나북이 주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입학하는 그 가족에게 어떤 그 주택 제공의 어드밴테이지를 주면서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외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분들 스스로 교육이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나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나북 초등학교 옆에는 금산공원이라는 천연기념물 숲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한 5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문하고 그냥 바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딸도 그렇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간뿐만 아니라 발표회도 했고요. 숲속에서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는데 막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불고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가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현실에서 가능할까? 이게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6학년까지 계속 이어졌고 학교에서도 관계자분들이 그걸 잘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무형문화재가 2개 있는데 재래로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2개 있는데 그게 이제 나부리에 있는 그 포제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교식 전통 재래입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전통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을을 공동화를 막은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것이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느낀 건데 학부형들의 그 특징입니다. 인근 그 초등학교들을 보면 이제 사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 학교를 다니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다 도시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와서 초등학교를 보내진 않죠. 더 큰 도시로 가길 원하죠. 저희가 1980년대, 70년대 부모님들이 하셨던 방식대로. 그래서 저같이 다른 쪽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행히 나부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서울을 쫓아가는 교육을 바라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나부초등학교 왔을 때 그만한 본인의 생각이 있었을 거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그런 거를 서울처럼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들이 이 시골 지역의 학부형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럴 거면 저는 그걸 시골 와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걸 시행하는 곳에 아이가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나부초등학교는 그런 학부형님들이 그 뜻을 계속 이어가시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 조직에서도 운영위라든지 이래서 그걸 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새롭게 얻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 책이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담은 제주시에 있는 행정구역상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 중산간 마을, 제주도 중산간 마을이고 얘는 서귀포시 중산간 마을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장장 만 8년간 기록을 한 책입니다.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을만 가지고 낸 책이고 그다음에 집단 작업을 해서 만든 책이고 그다음에 중산간 마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만큼 중산간이 굉장히 제주도에 중요할 정도를 넘어서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무엇이든 어떤 아이콘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엔 그중에 이제 공동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순오름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곶자왈도 있고요. 뭐 숨골 얘기도 있고요. 4.3 얘기도 있죠. 노동도 있죠. 교육도 있죠.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개발이라든가. 예. 근데 그 모든 요소가 있는 것이 중산간인데 그 중에 나북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구가 다른 그 중산간 지역은 이렇게 조금 나부분 좀 사실은 나북리는 적거든요. 면적이 적은데 그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점잖으세요. 그리고 체면 의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환대를 할 줄 아세요. 다른 제주도 여타 지역에 비교하자면입니다. 환대 의식이 있으세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4.3에 대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아주 많으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수용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개방성을 갖추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소득이 낮지 않습니다.
나봄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도 조금 풍요로운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 이사 오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딸아이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그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은 보내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 자리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저는 이제 그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부형 회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재량권이 학교에 많다 보니까 학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각 초등학교들의 학교장들의 재량권이 없다면 아주 그 교육의 다양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부초등학교는 이제 혁신학교로 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량권이 상당히 주어졌고, 그 재량권을 학교장들이 학부형들하고 같이 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재량권을 한 사람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만약에 재량권을 한 사람이 가지고 행사를 했다면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나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가도 학부형들은 더 오래 있거든요. 학부형들의 그 집단의식, 집단지성으로 나부초등학교는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집단지성의 힘으로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존감에 관한 작업입니다. 항상 다른 학교도 그렇고요. 이제 뭐 한림고등학교라든가 뭐 제주고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사대부중이라든가 뭐 탐나교육원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사진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심리상담 쪽으로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아야 되거든요. 그 가르쳐 준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냥 놀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노냐면 자존감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수정하고 결정하고 수정하고 결정하고 수정하고 결정하고 수정하고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전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암실 작업을 했었는데 무엇을 찍을 것인지 저는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카메라만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촬영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못하면 셔터를 못 누릅니다. 셔터를 누른다는 행위는 자기가 결정했다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거든요. 찰칵, 내가 결정했어.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합니다. 저한테 선생님 뭐 찍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네가 찍고 싶은 거 찍어봐. 이렇게 말을 하지 저거 좋겠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다가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뽑으면 마음에 들게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제 거는 망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망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찍으면 돼. 또 찍으면 돼. 기회는 또 있어. 그렇잖아. 그리고 다음에 또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찍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기 결정을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결정, 수정, 결정, 수정, 결정, 수정을 하면서 그 사진이 완성도가 높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성숙해질 거라고 보고 그것이 자존감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거나 예능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고집이 세다는 말을 어른분들이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편견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존감이 높은 활동을 30년 이상 그걸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과는 생각의 구조도 다르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중적이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자존감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육 공동체, 여러 교육 공동체들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나부배 이제 이음이라는 교육 공동체가 생긴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생겼었어라고 과거로 있었어라는 건 과거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미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재정입니다. 재정. 재정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 교육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덜 받고 그걸 업무량을 다른 분들하고 분산할 수 있을까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현재 나부에 있는 그 교육 공동체 이음이 향후에도 타의 모범이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간이야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간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간은 교육 공동체에서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획일하게 자란 아이들은 획일하게 생활을 하겠죠. 예.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빨리 이미 바뀌었습니다. 교육 공동체는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는 공간으로 이어지는 교육 공동체보다는 공간이 없는 교육 공동체가 생길 겁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컨텐츠라는 면에서는 결국 인적 구성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협동조합이든 공동체는 노동이나 이런 걸 자본을 공유했다면 지금은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걸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강사로 데려 쓰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 단계를 넘어가겠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갈 겁니다. 어떤 강사가 있으면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전달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부배 그 교육 공동체 이음이 생겼다는 건 없는 마을에서 제가 살았다면 굉장히 부러워할 사건이고 있는 마을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많이 그것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학부형들 간에 이렇게 유대도 할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확정성이 좋고요. 이음이 향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국민의례가 바뀌었어요. 네.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민이 뭐였냐면 중학교를 아이에게 보내야 될까라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원래대로는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중학교 1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는 계속 여행을 다닌다. 예, 여행을 다닌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 교육이 개인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좀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딸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소윤아 너 초등학교 들어갈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소윤아 중학교 갈 거지? 소윤아 중학교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왜요? 안 가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안 가면 뭐해요? 그 다음에 제 친구들은 다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말에 그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네 친구들은 왜 중학교에 가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보내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왜 고등학교를 가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보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소연아 대학교는 왜 가는 것 같아? 취직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소연아 너의 엄마 아빠는 중학교에 보내지 않아. 네가 원하면 보낼 거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안 보낼 거야. 그 엄마 아빠들은 왜 그러면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낼까? 다른 엄마 아빠들이 보내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소연이 엄마 아빠는 다른 부모님이 아니고 너의 부모님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결정한 걸 따를 거고, 그리고 중학교 가서 다니기 싫다면 말을 해. 네가 선택한 걸 끝까지 할 필요는 없어. 수정할 수 있어. 선택하고 수정하고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어. 그리고 중학교 안 간다면 네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안 가고 싶으면 아빠한테 말을 해줘.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네가 정리해서 아빠한테 가져와.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태어나서 국가가 시킨 것들, 국가가 암암리에 강압한 것들, 부모님이 시킨 것들을 다 따랐거든요.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갔고,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고, 대학교를 갔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고, 대학원을 갔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숫자까지 정해줬잖아요. 저희 때는 몇 명 낳으면 좋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행복과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의 행복이 굉장히 멀어졌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기성세대가 됐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남들처럼 다 산다고 해서, 남들처럼 비슷하게 산다고 해서 남들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다수가 행복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수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소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선택과 수정을 계속 반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지만 행복의 척도로 보자면 다수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처럼 아이하고 저를 비교했다면 저는 저희 아이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 수정을 반복하기를 바라는 아빠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부부가 의견이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데 의지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굉장히 교육의 그 질도 많이 달라져서 집에서 그 교육을 이어갈 수 없는 아이들은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학교에서 그걸 채워줬어야 되는데 채워주지 못하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의 기회가 떨어지고 불평등해질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최소한 이 여파로 가면 최소한 3년을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이면 저희 딸이 중학교를 가다 말다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으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대비해서 그런 시절이 안 되면 더 좋고요. 대비해서 그런 시절이 된다면 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떤 분들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십시오. 건강만큼 큰 자산이 없고 건강만큼 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해치면 무엇이든 간에 다 정지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정말 애쓰셨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여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